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70세 박윤정은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답답했어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시린 한기가 가득했어요. 오래전부터 지켜온 따뜻한 가정, 그리고 누구보다 아꼈던 며느리 38세 이선영. 윤정에게 선영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딸이 없었던 윤정에게 선영은 마치 늦게 얻은 딸 같았어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어린 시절부터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한때는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 42세 최재석이 태어났고 윤정 부부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재석은 윤정의 바람대로 바르게 자랐어요. 착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을 때 윤정은 참 기뻤어요. 하지만 유독 결혼이 늦었어요. 좋은 조건을 갖춘 아들이었기에 주변에서 소개를 많이 해줬지만 번번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석이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성을 데려왔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윤정은 선영이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면서도 싹싹했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두 손을 꼭 모은 채 윤정을 바라보며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어머니. 처음 불러준 그 말이 어찌나 정겹던지 윤정은 속으로 이 아이는 내 딸처럼 아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집안 사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전부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짠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니 더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선영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요.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와 음식 준비를 도왔고 윤정이 힘든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걱정해줬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요. 시간이 흘러 윤정 부부는 가진 재산을 슬슬 정리하며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윤정과 남편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다는 걸 알면 혹여 나태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선영과 재석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재석은 많이 놀랐어요. 우리 집이 넉넉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재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윤정은 아들의 반응을 보고 흐뭇했어요. 선영도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선영이 예전보다 명품 가방을 자주 들고 다니거나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이제 형편이 괜찮아졌으니 조금 즐겨도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귀금속들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었어요. 가방도, 목걸이도, 반지도. 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러던 중 선영과 재석이 갑자기 남해로 이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분명 압구정에 마련해 준 집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사를 오겠다는 걸까? 선영은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뭔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먼저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윤정이 사준다고 하면 극구 사양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몇 개씩 명품 가방을 골랐고 윤정이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묻자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잖아요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혹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윤정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괜한 의심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윤정의 촉은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정은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돈이 다 떨어진 척 연기해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던 남편도 윤정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며칠 뒤 선영과 함께 카페에 앉아 윤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가야, 이제 당분간 쇼핑은 어렵겠다. 우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단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선영의 표정이 처음 보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윤정은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요. 선영이 처음 보인 그 표정,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짜증과 당황스러움. 윤정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몰랐던 거였을까? 윤정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만히 눈을 감으면 처음 선영을 만났던 순간부터 결혼 후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토록 사랑스럽고 다정했던 며느리. 언제나 어머니, 어머니 하며 밝게 웃던 아이.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 처음 선영을 만났을 때 윤정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아이, 우리 아들한테 참 잘 맞겠다. 처음 만난 날, 선영은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정중하고 예쁘던지. 윤정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 선영아. 우리 재석이가 참 좋은 사람 데려왔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영은 별로 먹지도 못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윤정이 소고기를 구워주며 많이 먹어야 한다고 권하자 선영은 손사래를 치며 부끄럽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이런 좋은 음식 자주 못 먹어봐서요. 조금 천천히 먹어도 괜찮죠. 그 말에 윤정은 순간 가슴이 시려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던 선영. 윤정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 내가 꼭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 그런데 윤정은 지금 문득 깨달았어요. 그날 선영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 그 소박한 모습이 혹시 연출된 것이었을까? 결혼 후 선영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윤정이 손이 시려워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면 어느새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건네주었고 명절 때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일손을 도왔어요. 어느 날 윤정이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선영이 조용히 들어오더니 등을 살살 문질러 주었어요. 어머니 아프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아유, 무슨. 됐다, 선영아.
너도 힘들 텐데. 제가요,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 마사지에 드리곤 했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시면 어머니가 항상 두통이 심하셔서요. 그 말에 윤정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더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영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윤정이 연민을 느끼도록 만드는 말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때도 윤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부러 했던 말이었을까? 사실 윤정은 선영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선영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우연히 들었어요. 몰라. 나도 솔직히 좀 지친다니까. 응, 맞아. 시댁에서 다 해주시니까 편하긴 한데 가끔 좀 부담스러워. 그래도 참아야지 뭐. 지금 놓치면 바보 아니야? 순간 윤정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놓치면 바보 아니야?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 젊은 애들이 친구들끼리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을 곱씹어 보니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선영은 정말 처음부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이 처음 보여준 짜증난 표정. 그리고 지금까지 떠오르는 기억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만약 윤정이 착각한 거라면? 만약 선영에게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윤정은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믿었던 며느리 선영에게서 처음으로 본 그 낯선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선영은 분명 짜증과 당황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오해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면 그 가능성이 윤정을 서서히 옥죄어 왔어요. 며칠 후 윤정은 일부러 선영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어요. 차를 한 잔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가야,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니? 선영은 순간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어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아끼면서 살려고요. 하지만 윤정은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진 초조함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역시 뭔가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밤 윤정은 오랜 친구 수남을 찾아갔어요. 마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수남은 동네 이야기에 밝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정은 최근 서울 쪽 부동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수남아, 혹시 요즘 우리 아들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들은 적 있어? 수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너 혹시 내 며느리 친정이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 못 들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선영이 친정에서 투자한 사업이 크게 망했대.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한다던데. 혹시 너희한테는 얘기 없었어? 윤정의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산이었을까? 내가 딸처럼 여긴 며느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의심은 커지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어요. 재서가
너 혹시 장인어른 사업 문제 알고 있었니? 재석은 순간적으로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사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선영이 많이 힘들어 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 빚을 갚아주기로 한 거니? 재석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윤정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믿었던 아들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윤정은 선영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어요. 창밖에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아가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내 친정의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 필요했던 거니? 선영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단단한 눈빛에 점차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다 결국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정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윤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없이 스쳐갔던 다정한 순간들, 선영이 건넸던 따뜻한 말들, 손수 끓여주었던 차 한 잔까지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난 너를 내 딸처럼 여겼어.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며칠 후 윤정은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눈앞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우리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만 너희에게 줄 거야. 나머지는 남해에서 좋은 일을 하며 쓸 생각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내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석도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은 없어요. 윤정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몸을 파고들었지만 윤정의 마음속 한기만큼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선영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윤정은 한동안 말을 아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윤정은 밤마다 선영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다정한 목소리, 살뜰하게 챙겨주던 손길까지 모두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윤정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휘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온화했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아들에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윤정은 어느 날 깊은 고민 끝에 다시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재석과 선영이 마주 앉았고 윤정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을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
윤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어요.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해로 내려오겠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앞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을 거야.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윤정은 집 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니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재석, 그리고 처음 가족이 된 선영.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진짜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윤정은 알아요. 믿음이 깨진 후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윤정은 천천히 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남은 생을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이제는 윤정을 흔들지 않았어요. 바람은 늘 그랬듯 불었고 윤정은 그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남해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윤정은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얼어붙어 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영과 재석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윤정이 문득 멈춰 섰어요. 익숙했던 냄비, 손에 익은 조리도구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반복했던 일상.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마치 남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을 잃어버렸을까? 재석을 키우면서 남편과 가정을 꾸리면서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윤정은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어요. 자신을 위한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했어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며칠 후 윤정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은 꿈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윤정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하면 행복했을까? 생각 끝에 윤정은 손때 묻은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이 적어둔 일기장과 낡은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윤정은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이게 바로 내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작은 결심을 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남해의 바닷가를 따라 걸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바람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윤정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운영했던 가게도 정리하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고 바닷가를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윤정은 오래된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영과 재석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아닐 거예요. 윤정은 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순간들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윤정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남해에서 조용한 공간을 빌려 작은 전시회를 열고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윤정은 깨달았어요.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윤정을 가두는 족쇄가 될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가슴이 뛰는 순간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윤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걸어둔 공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윤정의 그림을 보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윤정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증거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닷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윤정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걷는 길 위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정의 삶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윤정이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듯이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삶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희망의 씨앗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윤정의 여정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찾는 용기를 내보길 바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